이번 시간 해드릴 내용은요, 조리개입니다. 이 노출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 시리즈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감도 설정하는 것까지 감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조리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노출을 측정하는 그 3요소가 있다라고 그랬죠. 감도, 조리개, 셧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감도에 대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리개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리개는 일단 뭐 말씀드리면 뭡니까? 구멍을, 여기 지금 보이는 자료 화면에 보이는 요게 조리개입니다. 조리개 구경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멍을 크게 또는 작게 해서 그 이미지 센서나 필름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장치가, 그런 기계 장치가 이 조리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개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요, 카메라 그 렌즈 쪽에 설치가 되어 있죠. 렌즈 경동 안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 지금 앞부분에 그 렌즈 쪽을 띄어낸 부분인데, 그 안에 렌즈 앞부분을 띄어내면 이런 식으로 조리개 날개에 의해서 구멍을 크게 또는 작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리개도 이제 고급형, 약간 좀 그 퀄리티가 좋은 그런 조리개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오각형이죠. 오각형. 일반적으로 오각형 형태의 이런 구멍,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리개 구멍 그러면 이제 동그랗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오각형이나 또는 육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조리개를 형성하는 그 날개 자체가 매수가 많아지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원형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렌즈의 그런 그 실질적으로 뭐 가격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퀄리티로 따져 봤을 때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뭐 글쎄요, 팔각형도 있겠죠.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된다 그러면 뭐 동그랗게 보이는 거하고 각이 져서 보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각이 진 거는 조리개 구경을 작게 하면은 나중에도 다른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구경을 작게 하면 빛이 통과하는 구멍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 각진 부분에 뭐예요? 빛이 부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각진 부분에 부닥쳐서 뒤로 나오는 이런 현상, 이걸 우리가 빛의 회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들이 이런 그 오각형이나 육각형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근데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빛이 이렇게 부닥쳐서 더 되돌아 나오는 이런 빛의 회절에 의해서 상을 그 훼손시키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뭐 플레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고스트 이미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건데요. 그게 뭐 화면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모양이라고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런 게 나옴으로 해서 상의 선명도도 떨어뜨리고 화면을 좀 더 산만하게 보이는 그런 걸로 작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리개도 그 렌즈에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도 있고 각이 져서 보이는 것들도 있다라는 점을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조리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도 구멍을 작게 하면 빛이 덜 들어오겠죠. 구멍을 크게 하면 당연히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조리개의 역할입니다. 구멍을 크게 또는 작게 해서 이미지 센서나 필름면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이 조리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요. 이렇게 구멍을 작게 해주면은, 지금 여기 작은 화면이지만 그 사람하고 건물이 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멍을 크게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초점 맞춘 앞부분의 사람은 선명하지만 뒷부분은 흐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심도, 피사계 심도라는 파트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뭐 데스 오브 필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피사계 심도를 조절해 주는 게 이 조리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조리개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의 양을 조절해 주면서 화면의 심도를 조절해 준다. 그래서 조리개 구멍을 작게 해주면 심도가 깊어지는 거고요. 조리개 구멍을 크게 하면 심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뭐 예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아웃포커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도가 깊은 거를 펜포커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가 깊다, 화면에 전체적으로 초점 맞은 범위가 넓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심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초점 맞은 범위가 좁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렇게 화면에 심도를 조절해줘서 화면의 이미지를 구성해주는, 표현에는 이런 역할까지 해주는 게 조리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리개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 조리개 구멍을 크게 또는 작게 해서, 이게 조리개 숫자입니다. 그 F 넘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기본적인 이런 용어는 여기에 뭐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사용해왔던 설정된 용어이기 때문에 조리개 수치는 F 넘버로 표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F1.4에서 F32까지 된다. 뭐 이것도 렌즈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본인들이 사용하는 렌즈가 최소 조리개가 22까지 되는 것도 있는 것도 있고요. 뭐 32까지 되는 것도 있고, 최대 크게 열리는 개방 조리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1.4가 있는 것도 있고 1.2가 있는 것도 있고 뭐 2가 있는 것도 있고, 그거보다 더 어두운 F4 정도로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리개 구멍은 커지는 거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리개 구멍은 작아진다. 그래서 이걸 심도를 조절해 준다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심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심도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심도는 조리개 구경만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조리개 구경이 심도를 조절하는 그 기본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도를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낮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조리개 구경만 열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지만 예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대상하고의 거리를 가까이 해주고 그 다음에 초점 거리가 긴 망원 렌즈를 사용을 해주면 이 심도가 원하는 만큼 낮아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 샘플 촬영을 할 때는 요게 35mm로 찍은 거예요. 그때 요 당시 이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35mm보다 긴 초점 거리를 갖고 있는 렌즈가 없어서, 이 35mm는 그 사진 입문 시간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준광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망원 쪽으로 갈수록 심도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해서, 이 준광각은 망원보다 심도가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대신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 뒷배경이 흐려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했을 때 1.4나 뭐 2나 이 정도로 개방했을 때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사진은 옆에 사진보다는 훨씬 더 약간 선명해졌어요. 흐림 정도가 좀 덜해지죠. 이런 식으로 조리개를 지금 조여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여지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두 번째 사진보다는 요게 더 선명하고, 세 번째 사진보다는 요게 더 선명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배경이 점점 선명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뒷배경하고 앞에 있는 꽃하고 선명도가 거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조리개를 20이나 30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리개를 22에서 16으로 내리면 요 정도, 11로 내리면 이 정도, 8로 내리면 이만큼, 5.6으로 내리면 이만큼, 4로 가면 이만큼, 2.8로 가면 이만큼. 그래서 배경이 심도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리개 숫자를 큰 쪽으로 두게 되면 초점 맞은 범위가 깊어지는 거고요. 조리개 숫자를 작은 쪽으로 놓게 되면 구멍이 커져서 내가 초점 맞은 부분만 선명하고 나머지 흐려진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조리개 구멍을 크게 해줄수록 선명도가 지금 사람 쪽으로 돼 있는, 요 사람의 모양으로만 돼 있는 쪽으로 초점이 맞고, 뒤에 배경이 점점 흐려지는 걸 우리가 느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리개가 해주는 거고, 우리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피사계 심도라고 그러고, 조리개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번 말씀드리지만 조리개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면서 화면의 심도를 조절해 주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조리개가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하면, 요건 지금 조리개 숫자를 큰 쪽으로 놨을 때 심도가 깊어지는 거고요. 요거는 심도를 최대한 개방했을 때, 그러니까 조리개 숫자를 작은 쪽으로 놨을 때 지금 이렇게 뒷배경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조리개를 조이면 이렇게 뒷배경이 선명해지는 거고, 조리개를 구멍을 크게 해주면 뒷배경이 이렇게 흐려지는 이런 심도를 조절해 주는 게 이 조리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다라는 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화면을, 그러니까 뒷배경이 좀 선명하게 나와서 내가 주로 찍고자 하는 주 피사체가 뒷배경이 선명해짐으로 해서 막 더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럴 때는 아웃포커스를 선택해 줘야 된다니까, 어떤 거예요? 조리개 구멍을 크게 해서 뒷부분을 심도를 낮춰주면은 요 대상이 훨씬 더 이렇게 눈으로 부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진의 그런 화면을 정리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필름 매거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름 매거진 5개를 놨는데 지금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필름 매거진에 초점이 맞았지 않습니까? 요 초점 맞은 범위를 우리는 피사계 심도 데스 오브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게 구멍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운데 쪽만 만약에 초점이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나, 조리개 구경을 개방 큰 쪽으로 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심도가 낮다, 아웃포커스 되는 겁니다. 아웃포커스. 그래서 화면하고 배경하고 분리를 해서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만 이렇게 부각시킬 수가 있는 게 아웃포커스고, 심도를 낮춰주는 방법이다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코스모스인데요. 지금 시점, 요 강의를 녹화하는 요 시점이 아주 가을이죠. 예년 같은 그런 완벽한 가을 기온은 아닌데, 그래도 들과 산에는 가을 꽃들이 굉장히 많이 펴 있습니다. 근데 요걸 갖다 심도를 깊게 해버리면 뒤에 있는 코스모스하고 같이 막 이렇게 혼합이 돼서 더 산만해 보일 텐데, 앞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조리개를 개방하니까 요 앞에 있는 코스모스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포커스 아웃이 돼가지고 훨씬 더 요 앞에 있는 코스모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걸 우리가 심도가 낮다, 일반적으로 아웃포커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새를 찍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도 조리개를 완전히 개방하니까 뒷배경이 아주 백그라운드 처리, 이게 배경지를 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웃포커스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것이, 조리개를 개방함을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대상하고의 거리를 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아웃포커스가 된다, 심도가 낮아지는 사진이 된다. 반대로 조리개를 조이면은 근경부터 원경까지 초점이 다 맞는 심도가 깊은 사진이 된다. 이런 걸 우리가 피사계 심도가 깊다, 아니면 펜포커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조리개 구경 갖고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리개를 오픈하고 구멍을 크게 한 상태에서 거리를 좀 떨어뜨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심도가 죽지는 않더라도 같은 거리에서 이 구경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거에 따라 뒷배경이 죽고 살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무조건 노출만 맞춰서 11이 나왔든 1.4가 나왔든 상관하지 않고 찍는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노출을 맞추면서 나는 뒷배경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조리개를 열든지 조이든지 해서 노출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에 초점이 맞고, 초점 맞은 범위가 넓고 깊은 걸 우리가 펜포커스다. 근경부터 원경까지 초점이 다 맞은 게 이게 펜포커스고 심도가 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진은 어떻게 한다고요? 조리개만 조여주면 돼요. 조리개만 조여주면 되고, 아까 심도가 낮은 사진은 망원 쪽 렌즈를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심도가 깊은 사진을 원할 때는
아까 뭐 일반 렌즈보다는 이 광각 계열 렌즈를 써주면 더 좋아요. 물론 망원 쪽이나 표준 렌즈 쪽도 심도가 깊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망원도 되긴 되지만 망원보다는 초점거리가 더 짧은 표준이나 광각 쪽에서 심도가 더 깊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심도가 낮아지는 사진은 광각이나 표준보다는 망원 쪽이 심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더 확실하게 표현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망원을 써서 조리개 구경을 크게 하면 아웃포커스가 내가 원하는 결과만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광각계열, 초점거리가 짧은 광각계열 렌즈를 가지고 조리개를 조여주면 이렇게 전체 화면이 초점이 다 맞는 선명한 펜포커스가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노출만 마친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의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노출을 마치면서 나는 심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하고 조리개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전체 화면에 초점이 다 맞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펜포커스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풍경사진 쪽에는 아웃포커스, 그러니까 뭐예요? 심도가 낮은 사진보다는 심도가 깊은 쪽의 사진이 풍경사진 쪽에 좀 많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뭐 꼭 뭐 풍경을 찍을 때 펜포커스로 찍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법은 없죠. 근데 풍경 쪽이 이런 펜포커스의 그 결과물을 훨씬 더 소화를 잘 시킨다. 그리고 요건 뭐 또 다른 얘기지만, 사진인문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펜포커스는 사진적인 기계적인 기록성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효과로, 그 사진 그러니까 1920, 30년대, 40년대 요 당시에 사진가들이 사진만의 시각, 사진만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도하기 시작했던 게 펜포커스예요. 그전 사진가들은, 그러니까 사롱풍이라고 하는 회화주의 사진가들은 이런 펜포커스는 기계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라고 해서, 화면에 초점이 다 맞는 건 인간의 시각이 아닌 기계적인 시각이다라고 해서 이 펜포커스를 상당히 거부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사진적인 시각을 강조하는 그런 사진가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펜포커스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건 이제 사진사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낼 것이냐에 따라 이렇게 조리개를 조였다가 열었다가 하면서 내가 원하는 심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리개는 구멍을 크게 또는 작게 해서 이미지 센서나 필름면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조리개의 구멍을 크게 작게 사용을 함으로 해서 화면의 심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무조건 노출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출을 맞추면서 내가 심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낮게 할지 깊게 할지를 생각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심도를 결정할 수 있는 조리개로 세팅을 해서 노출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점을 같이 아시고 조리개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 요게 조리개의 기능이고 역할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